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농담. 이러시면 어떡해요, 알았어요. 진짜. 저 이런 거를 되게 개구쟁이라니까 저는요. 오늘 하이라이트로 진짜 계속 아껴놓고 있었는데 이러시면 어떡해요. 안녕하세요. 음악이 힐링이 되는 시간 노엘라의 뮤직 테라피. 저는 MC 노엘라입니다. 오늘 나오실 이분은 R&B의 대부이지만 랩 할아버지라는 별명을 더 선호하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노엘라의 뮤직 테라피에서는 이분께 테라피스트라는 직함을 부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한번 모셔볼까요? 바비킴 테라피스트님 나와주세요. 어서 오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이렇게 가을에 또 이제 네. 저는 가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아, 예, 제일 그때가 이제 감성이 아주 네. 풍부할 때라. 막 이렇게 올라오는 네, 시기신 거죠. 음악하는 사람으로서는 참 네, 그쵸, 좋습니다. 그쵸. 자, 이제 본격적인 토크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토크 주제는요, 어쩌다 여기입니다. 네, 어쩌다 여기. 선생님 이제 인생 스토리를 좀 저희가 듣고 싶어서 이런 코너를 마련을 했어요. 예, 어쩌다 네, 어쩌다 예. 겨우 아, 저는 또 이제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 2살 때 이민을 갔다가 20살 때 한국으로 다시 와서 어쩌다 여기까지 와 있나 오기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선생님 2살 때 미국을 가셨으면 네. 그냥 거기서 계속 이제 영어만 쓰고 사셨을 거 아니에요? 한국말은 좀 하셨나요? 못했죠. 그러니까 발음이 지금까지. 저희 가족은 70년대에 이민했던 가족이라서 네. 그때 이제 참 부모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하루에 뭐 심지어 일을 2가지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이제 저를 뭐 한국말 가르쳐 줄 사람도 없었고 밖에 나가면 또 영어밖에 안 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더 그 당시에 인종차별이 상당히 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제가 좀 많이 속상하긴 한데 네. 이 동양인이라는 네.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어릴 때는 네, 좀 네, 창피했었어요. 아. 놀림 하도 당해가지고. 그럴 수 근데 있죠, 이제 어린 마음에. 내면으로는 그래도 이제 화가 나가지고 네. 길거리 뭐 밖에서는 놀림 당하면 싸우고 집에 들어오면 특히나 저희 어머님한테 왜 저는 이렇게 태어났나. 예, 그런 아주 뭐 그런 네. 어머니도 되게 속상하셨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와서 보니 근데 그렇죠. 어렸기 때문에 어리니까 사실 어릴 때는 그런 주변의 것들을 잘 모를 수밖에 네. 없으니까. 네. 아주 어렸을 때 꿈이 뭐였어요, 선생님? 스타. 스타. 예, 네. 빛나는 스타. 스타가 왜냐하면- 되고 싶다라는. 예, 뭐 TV 화면을 보면 누가 주인공을 무조건 그 주인공이 되고 싶었었고 어릴 때부터 그런 남들이 저한테 이제 관심을 이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시선을 저한테 준다는 것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또 트럼펫 연주자 음악하셨던 분이라서 한번 공연을 콘서트를 한번 보러 갔어요. 저희 가족들이랑 이제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유명 가수들. 네. 근데 아버지가 거기에 어떤 노래에 트럼펫 솔로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위에서 핀 조명이 쫙 이렇게 비치고 아버지가 트럼펫 부르는 모습을 보고 난 저거 될 거야. 그때가 이제 아마 5살 때쯤이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집안에서 이제 음악한 가족이라 음악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고 그래서 노래 부르는 거, 춤추는 거 이런 거는 뭐 매일 해왔듯이 배 있었고. 할아버지께서도 또. 예, 저희 할아버지도 예. 제가 얘기 듣기로는 뭐 연극도 하셨고, 트럼펫도 부르셨고. 그래서 저도 심지어 초 6학년 때 네. 저도 트럼펫티스트가 됐어요. 학교에서 그 네. 중학교 1학년 때까지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만두게 하셔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저는 이랑 아버지 무섭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트럼펫을 네. 아버지가 이제 반대하신 이유는 뭘까요? 아버지가 사실은 이제 꿈을 향해 미국으로 이제 트럼펫리스트로서 이제 더욱 더 큰 꿈을 꾼 마음에 네. 미국으로 갔는데 그 꿈이 안 이루어지고 고생만 하시고 그래서 자기 본인 아들도 똑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게 하고 이제 싶지 않으신- 예, 네. 너무 어둡고 네. 고생만 있고 네, 너무 얼마나 힘드셨으면 예. 재능이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 예. 아버님도 그걸 아셨을 텐데. 지금 와서 저한테 제가 말씀드리니까 사실은 네가 달란트가 있었다. 네. 그런데 이제 많은 고민한 뒤에 내 아들이 같은 길을 하면 아주 힘든 길이기 네, 때문에 네. 예, 그런 결심을 했었다. 참 또 그런 얘기를 하시는 아버지는 또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셨을까 싶네요. 네. 분명히 재능이 있는 아이라는 걸 아는데 이 길을 가면 너무나 힘들 거라는 게 보이니까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시다가 오래 고민하시다가 얘기하셨을 것 네, 같아요.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음악가의 길은 이제 포기를 하셨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하셨죠? 그 다음 꿈이 이제 바뀌었다라고 암기했지만 저 들었거든요. 운동 선수로 변했어요. 네. 그것도 이 이제 동양인으로서 이제 놀림도 많이 당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뭔가를 잘해야 되겠다. 일단 음악을 못 하니까 네. 운동이라도 최고가 되자. 그래서 지기 싫어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네. 특히나 네. 야구를 야구를 열심히 또 하셨고 풋볼도 하셨다고요. 예, 미식축구도 네. 동시에 빨랐어요. 제가 뛰는 거 되게 멋지셨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이렇게 입고 아시는구나. 이렇게 딱 쓰고, 예, 네, 헬멧을 쓰고. 딱 쓰고 막 이렇게 달리고. 근데 나중에는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이 서양 이 체격이 조금 예. 안 맞았겠네요. 미국 그 학창 시절 때는 그 여름 방학이 2개월 좀 넘어요. 그러니까 여름 방학 사이에 이 학생들이 점점 더 학교 다시 이제 방학 보내고 가면 친구들이 막 커 있고. 네, 그래서 이거는 직업상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그때 팍 깨달았죠. 네. 그러면 그때 다시 이제 음악으로 다시 그때가 돌아오신 이제 건가요? 미국식을 따지자면 고2,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고3, 고1 그때는 이제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화가 나기도 하고 네. 운동도 이제 앞으로는 그 길이 너무 어둡고 또 음악도 이제 못하게 저희 아버지만 보면 원망도 생기고 뭐를 잘하나. 근데 마음속으로는 계속 음악이었어요. 네. 뭐 춤이든 뭐 트럼펫이든 뭐 노래이든 뭐 뭔가를 그래서 다 해봤어요. 저 코미디도 했어요. 진짜요? 왜 그 원맨 쇼 네, 스탠드업. 혼자 스탠드업 오. 와. 그 아마추어 날에 이제 가서 이제 제가 초청을 해가지고 정말요? 뽑혀가지고 많이 떨어졌죠. 그것도 오디션 봐서 이제 예, 올라가야 오디션을 되니까요. 그래서 공연을 하신 적도 몇 번 있으세요? 예. 네. 저희 나중에 한번 다시 오셔서 왜 그러십니까? 너무 듣고 싶어요. 제가 왜 하여튼 뭐 어릴 때는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어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스탠드업 코미디언까지 도전을 하시다가 이제 결국은 다시 음악으로 네. 가신 거죠. 그 전에는 또 이제 또 다른 게 있어요. 춤추는 R&B 그룹 옛날에는 R&B 그룹 사운드는 춤을 잘 췄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또 하고. 춤도 추시고. 예. 네. 정말 다양하게 다 해보셨네요. 다 해봤어요. 네. 저한테 가장 맞는 게 아무래도 이 노래 만들고 그 노래를 부르는 그런 그럼 가수. 그때부터 작곡을 좀 시작하셨던 거예요? 네, 저는 더 그 음악 전공은 안 했지만 네. 옛날에는 왜 이제 테이프 카세트 시절 때 이 가수분의 이제 노래가 A면에 있으면 D면에는
반주만 있는 테이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테이프들 잔뜩 사가지고 그 뒷면에 있는 그 반주 인스트루멘털에 제가 다른 멜로디를 흥얼흥얼 거리면서 멜로디들 만들고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작곡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코드에다가 다른 멜로디를 계속 입혀서 새로운 곡을 계속 만들어내시고 네, 이런 네. 작업들을 하신 거잖아요. 몰래 저희 어. 아버지한테 안 들키게. 네. 그러니까 그때는 다시 트럼펫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던 거죠, 차마. 예. 그리고 네. 저도 그때 이제 워낙 그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네. 트럼펫이라는 단어 자체도 꺼내기 싫었어요. 너무 약간 상처가 좀 되셔서 그래서 이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신 거죠. 예. 네. 그래서 막 그거를 또 들려드리고 막 주변 친구들한테도 좀 예, 예. 들려주고 그러셨나요? 네. 이제 뭐 무슨 캠핑이나 뭐 이런데 어릴 때 가면 제가 테이프 카세트를 아, 그 가지고 들고 가셔가지고 장기자랑 할 때는 제가 네. 가서 하고 그 반응이 좀 많이 좋았던 거죠. 아니요 놀림 당했어요. 왜 미국에서는 학창 시절 때 노래나 음악이랑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네. 옛날에는 음악이나 노래 부르면 특히나 남자이면 항상 놀림 당하고 그랬어요. 그 운동을 하면 조금 그렇죠. 안 그랬는데. 마초 같은 네네. 느낌이 더 좋았어요. 네. 친구 사이에서 얘는 그래도 뭐 운동도 하는데 노래도 하더라. 이러면 이제 그런 소문이 좀 나기 네. 시작했던 건가 봐요. 네, 그러면서 고등학교 4학년 때는 네. 이제는 운동을 포기했고 음. 그 음악은 몰래 이제 그 친구들 사이에서 좀 어느 정도 이제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4학년 때 개구쟁이가 돼 버렸어요. 그 전은 학교 관한에서. 아니셨고. 그 전에는 조금 있긴 있었는데 네. 더 튀고 싶어서 음악을 왜냐하면 하시면서 코미디언도 개구쟁이들이잖아요. 네네네네. 예, 그래서 학교 반에서 상도 탔어요. 가장 웃기는 그런 학생. 가장 웃기는 학생으로 상을 네, 타셨어요? 그러니까 웃겨주는 학생. 와 진짜 막 이렇게 좀 예. 그 분위기 메이커셨나 봐요. 그리고 무슨 축제 있으면 제가 네. MC를 맡고. 사실 그 미국 사회에서 사실 그때 이제 아무래도 더 옛날이니까 소수민족이고 어찌 보면 좀 무시도 당하고 이런 학교에서 어떻게든 어쨌든 그걸 이제 극복을 하시고 예.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좀 빛나는 존재가 되셨네요. 그 이제 나이 들면 들수록 내가 이제 뭐 동양인이지만 나는 여기서도 내가 이 큰 나라를 내가 지배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신감. 예. 네네네. 지금 생각하면 되게 멍청한 생각이었지만 그때는 자신감이 너무 그 열정이 네네네네. 네. 너무 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말 얼마나 열정적이, 그러니까 생각을 이제 막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선생님 이제 고3 때, 그러니까 그 미국은 이제 고등학교가 4학년까지 있으니까 막 그 나이에 막 학교를 휘젓고 다니고 막 이러셨던 모습이 막 상상이 가네요. 그러면 이제 그러다가 그 페이크 아이디는 언제 만드신 거예요? 자, 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제 만 18살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떨 때는 이 술 파는 데는 만 21살이 네. 돼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직도 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아마추어 무대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네. 뭐 코미디, 뭐 노래 부르는 거, 춤 모든 거. 그래서 여기다 난 이렇게 시작해야 되겠다. 왜 영화에서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어떤 할아버지가 야 너 재능 있다. 그래서 뭐 이런 그런 꿈을 아무튼 제가 선배를 이제 저랑 가장 닮은 동양인들의 이 신분증을 네. 옛날 신분증을 제가 형들 나한테 다 주세요. 왜냐면 네네네네. 21살 더 넘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 아이디를 네. 이용하셔가지고 어떤 선배들은 중국 선배들도 있었고 네. 필리핀 선배들 하나도 안 닮았는데 미국 사람들한테는 동양인들은 그 당시에는 다 비슷하게 똑같은 거예요. 생겼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무대를 계속 이제 올라가셨던 거죠. 네. 네. 그러다 어느 날 들키셨다고. 들켰죠. 한번 새벽 12시 넘어서 들어왔는데 이제 아버지가 깨 있으면서 네. 다 알고 있다. 난 네가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여기서
어머님은 저쪽 구석에서 이제 울고 계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혼날 줄 알았는데 네. 다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음악은 아니다. 알았지? 그래서 죄송해요. 근데 저는 이미 이제 나는 꿈이 더 점점 그쵸. 더 가까이지기 네. 시작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가짜 신분증 가지고 네. 쇼를 하고 다시 네. 내려오고 그래서 사실 그걸 어떻게 막겠어요. 그 예, 열정을.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방황. 예,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가 뭐라고 하셔도 나는 계속 할 거다. 네. 집을 쫓겨나더라도 네. 아, 그래서 한국으로 오신 건가요, 그러면은? 약간 그런 네. 사정, 뭐 어떤 그 당시에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LA 폭동이 있었어요. 아, 네, 네, 네. 예, 80 말이었나 막 90 초반대. 그 당시는 저희 아버지는 이제 음악 접으셨고 이제 작은 이제 흑인 동네에서 이제 티셔츠 가게를 하시면서 되게 힘들게 일하고 계셨는데 그 LA 폭동이 일어나 가지고 아버지한테 큰 피해가 갔어요. 네. 그래서 이런 금정적인 문제 때문에 한국에 다시 오게 된 거죠. 아, 온 가족이 다 같이 네. 이제. 근데 저는 이제 한국으로. 어리고 네. 아버지가 어떤 계획이 있으셨나 봐요. 근데 네. 저희 누나는 미국 친누나 하나밖에 없는데 친누나는 미국에서 계속 공부를 하고 저랑 저희 어머님하고 아버지 네. 세 한국으로 분이서. 93년도인가 네. 그때 이제 너는 여기서 2년간 동안 한국에 대해서 네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한국어, 한국 문화 한 2년간 동안 배우고 다시 네가 미국 가서 뭐를 하든 너 자유다. 그래서 네, 뭐 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뭐 제가 예. 선택의 여지가 그래서 없으셨어요. 어학당을 다니면서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아버지 친구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음악하셨던 분이라서 이 아저씨 만나고 저 아저씨도 만나고 그래서 왜 자꾸만 이렇게 어르신들을 저런데 소개시키는 근데 그분들이 아버님이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아버지가 아무래도 이제 한국 땅에서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아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좀 더 밀어줄 수 그래서 이제 음악하시는 지인들을 이제 계속 소개시켜준 거예요. 우리 아들 이런 탤런트가 있는데 좀 어떻게 좀 해줘 뭐 그래서 결국에는 누구를 만나게 됐죠. 그럼 어쩌면 그때부터는 아버님께서 좀 허락을 하신 그러셨죠. 네. 거. 오직 미국에서는 그런 힘이 없었기 네, 때문에 아버님이 이제 서포트를 못 소통도 안 되고. 하시다가 네. 그럼 어떻게 보면 한국에 돌아오게 된 거는 어떤 선생님께는 굉장히 큰 행운이었던. 그렇죠. 저는 가수 되기 위해서는 온 건 아니에요. 네. 왜 그런 가수들 많죠. 대부분 재미교포들은 다 어디 뭐 오디션 받고 네. 오거나 근데 저는 완전히 반대했던 상황이죠. 그러니까 운명이 좀 이끈 그런 상황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저 울리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계속 진행하세요. 왜 자꾸만 이렇게 쳐다보세요. 아니 오늘 힐링 테라피라서 이렇게 오늘 제가 이 치료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 얘기를 통해 저희가 정말 많이 힐링을 받을 겁니다. 네. 네,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그 다른 선생님 보기에는 정말 너무나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부유하게요. 네, 그렇죠. 부유하게 자랐을 것 같고 마치 막 탄탄대로를 걸으셨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또 사실 좀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직접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얼마나 이제 힘드셨을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저희들도 좀 위로를 받고 아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말씀을 해주시면 거의 다 옵니다. 이제 20살까지 왔잖아요. 20살이시죠 지금? 저 50살이거든요. 몇 시에 끝날 거예요 이게? 20살 와서 이제 어느 선생님을 만나게 네. 돼서 그 선생님이 누구 소개시켜줘 가지고 음악하는 형들을 만나게 돼서 이제 닥터레게라는 그룹 사운드에 데뷔를 하게 된 거예요. 그 밴드 레게이 전문 밴드였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막내 래퍼로 데뷔를 하게 됐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데뷔를 하게 되시고 그 네. 이후로부터는 굉장히 잘 될 거라고 생각을 이제 그렇죠. 예. 하셨는데 21살 때 데뷔를 네. 했기 때문에 다시 또 어려움이 있으셨죠. 예, 뭐 네. 그게 이제 10년간 동안 이제 무명 시절을 걷게 됐고 음악 가수로서는 그 당시는 이제 가수로서는 포기하되 음악을 포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프로듀서가 돼야 되겠다. 작곡가가 돼야 되겠다. 돈도 벌어야 되고. 근데 어느 날 여러분 T 윤미래 아시죠? 그분의 앨범의 작품에 제가 작곡을 하나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쓰게 됐어요. 그때 이제 T 윤미래 씨의 그 당시에 홍보 대사가 현재 제 사장 대표님이세요. 소속사 대표님. 그것도 17년째, 18년째인가요? 네. 예. 18년째 지금 같은 원래는 회사에서 18년인데 제가 18년 하면 사람들이 그 욕처럼 들린다고 그래서 17년이라고 그랬어요. 19년째. 네. 만 17년째. 네, 예. 네, 네, 네. 18. 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작곡 활동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T 윤미래 씨가 바비 오빠가 쓰는 작품에 직접 왜 부르지 왜 남들한테 주냐. 그래서 저는 이제 한숨을 쉬면서 저는 해도 안 되니까 그냥 조용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근데 볼 때마다 계속 그렇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본인의 앨범 내라. 본인의 앨범 내라. 그러니까 사실 그때만 해도 거의 한국에 오셔서 한 그래도 5, 6년간 아니죠. 한 10년. 10년간. 네. 네. 10년간 계속 이제 사실 무명 생활 이어가고 네, 계실 네, 네. 때쯤 거의 좀 포기 상태에 계셨다라고 가수로서는 그렇죠. 네. 근데 그 홍보 이사님들도 이제 네. 왜 작곡을 하면 남들한테 줄 때는 본인이 그 데모를 줄 때 본인이 가이드를 불러야 돼요. 네, 네, 네. 싱얼싱얼 활활 네, 이래 네, 하면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근데 그 당시에 제 현재 대표님도 이제 그 데모를 들어서 이 친구는 누구냐. 불러야겠다. 그래서 유미래 씨가 바비킴이라는 작곡가이자 래퍼인데 예, 그래서 어떻게 돼서 네네네. 저를 설득을 해서 계약을 쓰게 됐어요. 그 사실 설득 과정이 굉장히 드라마틱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은데. 농담. 이러시면 어떡해요, 알았어요. 진짜. 저 이런 거를 되게 개구쟁이라니까 저는요. 농담. 이러시면 어떡해요, 알았어요. 진짜. 한 6개월 동안 오늘 하이라이트로 진짜 계속 아껴놓고 있었는데 이러시면 어떡해요. 한 6개월 동안 그 대표님이 저를 커피를 사 드리면서 커피를 사주셨어요? 예, 커피 술을 잘 못 마셔요. 네. 저희 대표. 저는 술을 좋아하는데 술을 사주셨으면 3개월 만에 됐을 텐데. 에라이 이게 자기도 이쪽 계통에서 많이 당하기도 하고 내가 봤을 때는 바비도 많이 그런 많이 아픔이 있는 것 같다. 나를 제발 좀 믿어라. 딱 2년 계약만 하고 2장 그러니까 앨범 2장을 해서 안 되면 시원하게 깨끗하게 풀어줄 테니까 아니면 나랑 같이 떡볶이 장사나 하자. 너무 예. 감동적이다. 네. 근데 그때는 이제 그래도 제가 사람들을 못 믿겠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100%를 따지자면 한 80%는 믿고 싶었어요. 근데 아직도 그 남는 그 아픔 때문에 20%는 고민한 뒤에 제가 그러면 잠깐 저 미국 잠깐 갔다 올게요. 제 친누나 보러 좀 생각해보고 다시 와서 결정을 하겠다. 그래서 한 2달 동안 미국 갔다가 네. 그 당시에 이제 살아계셨던 저희 할머니, 네. 친할머니를 네. 만나서 좀 현명한 답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좀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그런 재능도 갖고 있던 거 분명히 알고 계셨을 거고 제가 이제 그 서투른 한국말 그리고 영어랑 섞어서 할머니 나 가수 할까 말까 이런 식으로 단순히 물어봤더니
네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근데 그 대답이 원래 네가 하고 싶은 거잖아 라는 식으로 저 그 눈빛과 말톤이 할머니가 담배 태우셨어요. 딱 피면서 네가 하고 싶은 거 원래 해야지. 그러면서 딱 태우시는데 그 단순한 답이 너무나 나한테 그 20%를 그냥 통치해 버렸어요. 내가 의심했던 거 해서 안 되면 또 계속 뭔가를 찾으면 되지.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계약을 쓰게 됐고 열심히 앨범 1년 반 동안 만들어서 그 앨범이 이제 고래 꿈이라는 노래가 들어가 있는 앨범이에요. 예, 그 노래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랑을 받게 됐고 현재까지 여기 와 있습니다. 그 노래 덕분에.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정말 긴 여정을 떠나 오셨습니다. 네. 근데 정말 할머니께서 정말 너무 정말 그 오랜 세월 이제 살아오신 분이 담배 피시면서 그죠? 왜냐면 저희 할머니가 제가 저는 고생이라고 안 불러요. 근데 제가 그런 이런저런 시련을 당하고 있었을 때 무명 시절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는데 제가 물어봤을 때는 네. 너 원래 하고 싶은 거 있잖아. 하고 싶은 거 해. 했을 때 정말 좋은 큰 말씀이었습니다. 울림이 네. 맞습니다. 진짜 사실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 거죠. 네, 우리가 그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잘 찾지 못하고 또 하고 싶은 걸 찾았다 하더라도 그걸 정말 이렇게 도전할 용기를 잘 갖지 못하고 그런 순간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또 그런 이야기를 바로 들으시고 바로 또 이렇게 도전을 해주신 그리고 또 저희들에게 이렇게 또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계셔서 할머니께 감사드립니다. 예, 지금 이제 하늘에 계신 저희 네, 할머니 정말 할머니께 너무 감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늘나라에서 담배 태우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정말 긴 이제 시간 얘기를 들어왔는데 이제 선생님 그 노래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서 이렇게 가까이 최대한 이 분위기에 맞게 제가 노래 부르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노래 준비해 주셨어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신 사랑 그놈을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바비킴 테라피스트님의 사랑 그놈 청해 듣겠습니다. 혼자 사랑하고 혼자 이별하고 늘 혼자 추억하고 혼자 무너지고 사랑이라는 그놈 앞에서 언제나 나는 빈털터릴 뿐 늘 혼자 외면하고 혼자 후회하고 늘 휘적거리면서 악척을 하고 사랑이라는 그놈 앞에서 언제나 나를 웃음거릴 뿐 사랑해 널 사랑해 불러도 대답 없는 멜로디 가슴이 멍들고 맘에 눈은 멀어도 다시 또 발길은 그 자리로 사랑해 또 사랑해 제멋대로 왔다가 자기 마음대로 떠나간다 왔을 때처럼 아무 말도 없이 떠나간다
살고 추억에 울어도 늘 널 잊었다고 거짓말을 해도 숨을 삼키듯 마음을 삼키고 그저 웃으며 손을 흔든다. 사랑해 널 사랑해 목이 베어 불러도 너는 듣지 못할 그 한마디 포기했던 그냥 사랑 앞에 난 또 서 있다. 사랑해 널 사랑해 제멋대로 왔다가 자기 마음대로 떠나가고 왔을 때 참 아무 말도 없이 떠나가도 모른 척 해도 날 잊는 태도 사랑은 다시 또 온다. 그래 아직 내 가슴은 믿는다. 사랑은 다시 또 온다. 감사합니다. 와, 선생님, 와. 이 사랑그놈이라는 노래를 이런 분위기에 이렇게 처음 불러본 것 같아요. 너무 벅찼던 것 같아요. 저 진짜 여러분도 그러셨죠. 정말 여기가 정말 벅차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저 거의 울 뻔했어요. 진짜로. 어떻게 이렇게 해서. 왜 이러세요? 아니요, 뭐 너무 갑자기 많은 얘기한 네. 것들 살짝 생각이 나서 저도 좀 너무 감성에 너무 푹 빠진 것 같았어요. 좀 잔잔하게 불렀어야 되는데. 아니요, 저희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전율이 제가 정말 MC하기 잘했네요. 아니 이렇게 가까이서 선생님 목소리 들으면서 이제 들으니까 완전 말문이 막혔어요. 제가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네, 선생님 어떻게 이런 목소리를 좀 가지게 되셨나요? 가장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게 제 목소리예요. 근데 이 목소리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힘들으셨다고요? 왜냐하면 지금이야 뭐 개성 시대라고 해서 T면 더 오히려 더 이제 호감이 가고 하는데 그 20, 30년 전에는 제가 갖고 있는 목소리가 가수 목소리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래퍼로 데뷔를 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제가 그 아버지가 소개해 주신 그 분이 이제 오디션 받게 됐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 테이프를 가져와서 네네. 랩도 하고 노래도 하고 했는데 노래 부르는 목소리는 아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네. 가요계에 이제 목소리가 네, 이런 분이 없으셨으니까. 아주 맑고 깨끗한 목소리. 변진섭 형님의 네네. 맑고 깨끗한 목소리죠. 저는 완전히 그 반대 할아버지 목소리라서. 근데 래퍼로서는 괜찮을 네. 것 같다. 예. 그래서 또 힙합 문화 속에서도 컸고. 네네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나는 그래도 노래를 부를 거야. 그래서 혼자서 이제 방에 안에서 노래도 부르고 식구들이랑 뭐 노래방 가면 노래 꼭 불렀었고 랩보다는 노래를 더 좋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사실 편견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 어떤 근데 네. 중요한 거는 뭐 그런 뭐 차별을 저한테 뭐 그런 했는데도 난 오히려 그것을 더 즐겼어요. 아 그래 내가 특이하지. 네. 그래 이 특이함이 나만의 것이기 때문에 이건 언젠가는 사랑을 받게 될 거야. 근데 그게 이제 10년이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네. 아, 그럼 선생님 그 슬럼프도 좀 많이 겪으셨을 것 같아요. 그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 시기가 근데 열정이 좀 더 도배를 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가수로서는 잘 안 되고 작곡 실력은 제가 말씀드린 뭐 제가 무슨 음악 전공을 안 했기 때문에 저 지금도 코드를 뭐를 누르는지 모르겠어요. 남들이 와서 아 이게 무슨 코드고 이거 무슨 코드 그냥 감으로 하는 거거든요. 네. 워낙 제가 몰래를 아버지 몰래 제가 해왔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뭐 그 직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영어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영어 왜 교육 팁들 있죠. 예, 거기서 이제 영어 성우 그런 보이스 리코딩 그 직업도 갖고 또한 뭐 젊었을 때는 그 왜 뽀뽀뽀도 나오기도 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영어 코너가 있으면 모든 것을 제가 다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 와서도 아 밥이 잘했다라는 게 뭐냐면 자 이 영어 교육 팁을 하면 이게 목소리 마이크를 사용하게 되잖아요. 너는 이거를 연습을 해서 나중에 유명한 가수가 되면 이 마이크를 사용 어떻게 해서 지직 소리 나고 어떻게 해서 네가 깨끗한 목소리 나오고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 다 공부하는 거다. 배우는 단계다. 그 당시에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TV 그 교육 프로에 나오면 물론 이 무슨 만화 캐릭터로 이렇게 막 하고 했는데 자 이거는 앞으로 네가 이제 유명한 가수가 되면 음악인이 되면 카메라 앞에서 쓸 거 아니냐 이거를 인해서 연습을 해라. 그래서 그런 뭐 EBS 나가서 조명 아래서 이게 다 이제 이거는 다 배우는 과정이다. 나한테 이게 다 도움이 될 거다. 노하우가 생길 거다라는 것을 이제 항상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그게 슬럼프보다는 열정이. 근데 집에 오면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내 주변들은 다 잘 되고 나는 왜 꼭 이래야 되나 주머니에 몇천 원밖에 없고 어떨 때는 심지어 차비가 없어가지고 이거 택시 기사한테 저는 돈이 없는데 바로 저기 아니면 지하철 앞에서 돈도 이렇게 뭐라 그러지 예, 저 돈이 없어요. 구걸이요. 아 그걸 해보셨어요? 네. 아니면 이 기운이 나는 날은 그냥 걸어갔고 집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너무나 더 암울한 그런 시기를 보내셨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깜짝 놀라고 있어요. 네, 진짜로 너무너무 근데 그렇게 힘들게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열정이 있으니까 이걸 이겨낼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사셨다라는 무슨 이유가 것이. 있겠지. 아, 나에게 이렇게 이런 무슨 힘든 일이 이유가 일어나는 있겠지. 사실 그 다음 질문이 음악이 고통일 때가 있으셨나요?인데요. 네? 음악이 나에게 고통일 때가 있었는지 그거를 이제 질문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 이런 이제 모든 것들을 겪어내시면서 음악은 어떻게 음악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한다 이런 생각이 혹시 들진 않으셨어요? 없어요.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이 고통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를 하는데 꼭 굳이 고통이 있어야 음악이 잘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냥 현실적으로 그냥 이렇게 사는데 뭐 상처 받을 때도 있고 뭐 기쁜 날도 있고 다 이런 것을 이제 다 여러 가지 내면 속에서 어떻게 해서 무의식으로 그냥 만드는 게 음악인 것 같고 내가 오늘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헤어졌으니까 곡을 써야 되겠다 이거는 너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그렇죠. 네네네네. 그런 그렇지만 사실 인생 자체로서 어떻게든 사실 많이 좀 고통을 겪어 오셨고
그게 음악에 좀 투영이 되지 아무래도 않을까. 그런가요? 네. 저는 그 얘기는 할 수가 없고 남들이 사전 이제는- 인터뷰 하실 때는 음악이 고통이었다고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 아니 저는 그 얘기는 했어요. 곧 창작의 고통, 창작의 고통 얘기했지. 음악이 골동일 때 제가 사전 인터뷰 때 여쭤봤더니 음악은 고통이죠 이렇게 하시고서 근데 저는 없었어요. 그때는 몇 살이었어요? 왜냐면 이제는 철들었습니다. 이제는 알아요. 제가 일주일 만에 저는 창작의 고통은 네, 있어요. 네, 네. 선생님 혹시 그 가장 좋아하시는 형용사가 있다면? 아 있죠. 제 목소리와 또 항상 어릴 때부터 튀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동양인, 네. 한국에서는 이상한 목소리 갖고 있는 저 특이함, 특이하자, 특이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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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특이한이 이제 유니크. 예, 맞습니다. 네, 네. 특이한이 이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예. 형용사다. 네. 사실 그 특이함으로 좀 무장해서 인생을 살아오셨던 네. 거죠. 네. 네. 아주 어릴 때부터 사실 우리 이제 토크를 계속 들었으니까 어떤 인생을 사셨는지 왜 특이한이 또 형용사인지 뭐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체험을 하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희 집에 UFO를 본 적이 있어요. UFO요? 제가 봤을 땐 UFO인 것 같아서 네. 사진을 찍었는데 네. 움직이는 것을 못 찍고 그냥 가만히 있었을 때 어. 제가 사진 찍어가지고 너무 네네. 아쉬웠었어요. 그러니까 가고 있는데 제가 이 바보같이 네. 영상을 눌렀어야 되는데 그냥 카메라로 그냥 칙칵. 네, 네, 네. 어디 한국에서요? 네. 혹시 언제인지 기억나시나요? 2012년 한 가을쯤. 그걸 정확하게 예. 기억하시네요. 그리고 평일은 무슨 요일인지 모르겠는데 9시 반이었어요, 밤. 혹시 그때 무슨 일을 하고 계셨나요? 음악 작업을 하고 계셨는데. 그날 그걸 보신 날. TV 보고 있었죠. 그 하늘을 안 보시고요? 아니 뭐 여기 창문이 여기 있고 네. 왼쪽에 집에서 있고 이렇게 TV 보고 계시다가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날아간 거예요? 주로 그럴 때가 나타난대요. 제가 계속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제발 나와라 나와라 이건 아니고 저도 모르게 그 이제 TV 보다가 어떻게 하늘을 보셨을까요? 그것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왠지 저쪽에 있는 건물에 누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항상 TV 보다가 이거 보게 되고 보게 진짜요? 누가 나를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어. 그리고 음악하는 작업할 때는 네. 이 상당히 예민하거든요. 우리 음악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막 별 생각도 하고 어떨 때는 100% 누가 나 쳐다보고 있다. 그래서 또 이럴 때도 있어요.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예, 사람. 진짜 그러니까 창문을 통해서 누군가가 나를 네. 바라보고 있을 것 같아서. 또 그것도 제가 이제 그 연예인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고. 네. 그래서 그날도 그냥 이렇게 시선을 그냥 돌리셨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원래대로 이렇게 보고 하는데 저쪽에서 오렌지색 네. 싹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깜빡하면서 영상을 찍었어야 되는데 네, 사진을 아쉬워요. 찍었어요. 네. 제보는 못 하셨겠네요. 그러면 영상이 아니어서. 네. 근데 여러분들도 혹시 UFO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으세요? 저는 옛날에 한번 본 것 같아요. 저는 그 한강에서 운전하다가 강변 타고 가다가 근데 정말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그 하늘에 점이 막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한 6, 7개 정도가 쫙 있는데 아무리 봐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저게 도대체 비행기도 아니고 저게 뭐지? 그래서 한참을 정말 이렇게 넋놓고 갔었는데 네. UFO가 진짜 있을까요? 선생님 UFO를 믿으시나요? 너무 그런 딥하게 생각하기 싫어요. 머리가 깨질 것 같습니다.
아예 생각하기 싫다. 네. 하긴 뭐 저희가 답이 없는 걸 생각해 봤자. 그렇죠. 그렇죠. 네. 차라리 그냥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 보면서 네. 아, 인생의 지혜를 그럴 수도 있다라는. 네. 굳이 내가 풀 수 없는 문제에 매달리지 말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제 앞으로의 계획 이제 말씀해 주시고 슬슬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는 특히 공연하는 가수인데 콘서트를 하는 가수인데 그거를 이제 거의 3년 가까이 못 하고 있고 이제 많이 풀렸다고 했으니까 언젠가는 단독 콘서트. 네, 예. 저희 너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희 정말 너무 기대돼요. 예, 꼭 열어주세요. 네, 꼭 불러드리겠습니다. 아, 저도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지금 저희 이거 녹화되고 있습니다. 네,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열심히 작업을 해서 제가 직접 쓰거나 아니면 외부 좋은 작품을 들고 네. 여러분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결혼 얘기 잠깐 또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결혼. 넘어갈 수 없죠. 이미 얘기했으니까. 자, 그 말씀 해주실 줄 알았는데. 예, 뭐 결혼하셨죠? 연애, 야, 얘기를 잘 끊으셨네요. 네. 미리 축하드립니다. 제가 큰 결심한 뒤에 네. 뭐 고맙게도 그대가 너무 축하드립니다. 액셉트해서 한 네. 3개월 됐나요? 3개월, 4개월. 이제 4개월째 이제 접어들고 계시는 거죠. 네. 네. 러브 스토리 잠깐 얘기해 주실 거예요. 새로운 챕터입니다. 네. 결혼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 정말 너무나 귀호강하고 선생님 이야기에 너무나 감명받고 또 힐링받고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괜찮으셨어요? 여러분도 너무 어떠셨어요? 지루했었죠. 막 그래서 6학년 때부터 뭐 고등학교 저도 얘기하면서 되게 지루했는데. 힘들어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 그렇지만 저희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답니다. 선생님, 이제 그 힐링어로 말씀해주실 시간입니다. 네. 선생님의 힐링어로 저희들에게 뭐 해주시고 싶은 그런 테라피스트로서 예, 있습니다. 저의 힐링의 어로. 어록은 이 순간을 사랑합시다. 네. 이 순간을 사랑하자. 이 순간을 삽시다. 딱 오늘. 네.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오신 거죠, 선생님도? 네. 자, 바비킴 테라피스트님과 함께한 노엘라의 뮤직 테라피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너무 좋았습니까? 네, 너무 다행입니다. 우리 선생님, 우리 테라피스트님은 오늘 어떠셨나요? 글쎄요, 뭐 보통 인터뷰보다는 제가 좀 많이 저에 대해서 많이 얘기한 그런 기회와 또 함께 하게 돼서 너무나도 좋았었고 노래도 또 부를 수 있게 네. 그런 시간도 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아무래도 제가 이제 테라피스트 자리에 서서 당당하게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다라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맞아요. 저도 아플 때도 많았었고 많이 이제 속상할 때도 많았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었지만 제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언젠가는 잘 되겠지라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진짜 저에게 너무나 힐링이 됐던 시간이고요. 네, 그러면 이제 바비킴 테라피스트님과 함께한 노엘라의 뮤직 테라피 오늘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힐링될 때까지 노엘라의 뮤직 테라피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뮤트하세요. 뮤트하세요.
제가 바비킴님을 워낙 좋아했고 인생이 어떤지 대충 알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또 제가 몰랐던 그런 어린 시절의 어려움이나 방황, 아이덴티티에 따른 어떤 그런 그 갈등, 네, 그런 거를 알게 되면서 좀 더 그 인간적으로 저 바비킴 선생님 많이 알게 돼서 정말 너무 그 좋았고, 또 그렇게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꿈을 위해서 이렇게 매 순간 노력하셨던 그 열정을 정말 제가 존경합니다. 음악에 대한 그런 관심의 열정은 있었는데 사실 그거는 저는 제 직업으로 택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불확실한 점에도 절대 좌절하지 않고 그 매 순간 묵묵히 그 노력하신 그런 그 아티스트의 그 열정을 보면서 제가 많이 힐링 받았습니다. 굉장히 그 새롭고 신선한 시도라고 알고 있고, 국내에서 특히 그 음악하시는 분들이 그 생활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보편화되면은 그 재능 있는 아티스트가 그 생계 문제 때문에 자기의 꿈을 꺾지 않고 자기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양분이 될 것 같습니다. 노엘라의 뮤직 테라피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이거 맞아? 아무 말도 없이 떠나간다. 늘 피 때문에 살고 추억에 울어